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77회차 이론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은 무엇인가? 자,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자, 계속기업의 가정, 기간별 보고의 가정, 기업 실체의 가정이고요. 발생주의는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은 아닙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문제 볼게요. 자, 지배 종속 관계에 있는 회사들의 경우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단일의 법적 실체가 아니지만 단일의 경제적 실체를 형성하여 한이의 회계 단위로서 연결 재무제표의 작성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기업 실체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종속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본사에다가 지점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A와 B를 각각 따로따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따로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같은 회사죠. 그래서 두 개를 묶어서 연결 재무제표까지 작성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경제적 실체라는 거는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자, 지금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찾으라고 해요. 자, 지난 연말에 거래처 직원 결혼 축의금. 자, 거래처 직원의 결혼 축의금은 접대비죠. 기업 업무 추진비 접대비. (10만 원입니다) 자, 이 10만 원을 자, 직원이 기부금으로 잘못 오류를 발견했대요. 그러니까 잘못 작성했대요. 그럼 접대비로 10만 원 들어가야 되는데 입력하지 않고요. 기부금으로 회계 처리를 잘못했다라는 뜻이네요. 그죠? 자, 우리 접대비는 판관비로 들어가요. 판관비로 들어갑니다. 자, 판관비 다음에 영업이익 들어가죠. 영업이익. 자, 그 다음에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 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비용을 빼고 나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나와요. 그 다음에 법인세를 빼고 나면 마지막으로 당기 순이익이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럼 접대비는 들어가야 하는데 빠졌죠. 그럼 비용이 빠지면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커지겠죠. 그 다음에 기부금 10만 원을 넣으면 안 되는데 넣었어요. 지금 기부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비용이 커지면 당기 순이익은 어떻게 돼요? 아, 여기 밑에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줄어들겠죠. 그런데 마지막에 당기 순이익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 어차피 회사 전체로 봤을 때에는 비용 10만 원이 들어갔죠. 당기 순이익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수정전 결산 서상에는 어떻게 되었겠군 하고 들어가 있죠. 자, 영업이익 10만 원 과소입니다. 아니죠. 영업이익은 반대로 이렇게 커질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영업이익이 과대 계상되었다. 그 다음에 당기 순이익은 전체 금액, 최종적으로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그죠? 자, 어쨌든 회사의 비용은 전체 10만 원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당기 순이익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정부 보조금을 수령을 했고요. 기계장치를 취득을 했대요.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자, 지금 2025년 1월 1일 취득했고요. 300만 원, 정부 보조금 50, 내용 연수 5년, 잔존가치 없고 정액법으로 상각을 하겠대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300만 원 나누기 5년. 그죠? 300만 원 나누기 5년. 자, 그럼 60만 원이네요. 그럼 차변에 감가상각비로 60,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60 분계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 보조금 50만 원이고요. 우리 정부 보조금도 감가상각 하셔야 되죠. 50만 원 나누기 5년 하면 10만 원. 자, 정부 보조금은요.
감가상각비를 차감시키는 방향으로 분계를 해주셔야겠죠. 차변에는 정부보조금 10만원. 자, 그럼 최종적으로 감가상각비는 60만원에서 10만원 빠지기 때문에 결국에 50만원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지금처럼 감가상각비가 얼마냐라고 물었을 때요. 뭐 회계 처리까지 하시면은 연습하실 때에는 분계까지 공부를 하시니까 좀 유용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시험 칠 때는 저희가 조금 더 빠르게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으로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우리가 장부에 기계장치가 300만 원이고요. 정부 보조금은 기계장치를 차감시키는 계정이죠. 그럼 결국에는 장부 금액은 250만 원이 들어올 거고요. 이 장부 금액이 의미하는 거는 우리 회사가 300만 원짜리 기계장치를 취득을 했지만 국가에서 보조받은 거, 지원받은 게 50이다. 그래서 두 개를 빼면 250은 우리 회사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되겠죠. 자, 회계에서는 회사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즉 비용으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250만 원 나누기 바로 5년을 해주시면 50만 원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빠르게 풀겠다라고 했을 때는 두 개를 그냥 바로 차감을 시키고요. 빼고 나온 250에다가 나누기 5년 해서 50만 원을 정답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담당자가 재고자산을 횡령했다고 확신하고 있대요. 자, 지금 재고자산 손실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횡령 외에 나머지 손실은 없다고 가정을 하겠대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실사기말 재고액이 10만 원. 창고에 있는 그 재고액이 10만 원. 그럼 우리가 장부에 적힌 재고자산과 일치하지 않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장부 기말 재고 금액을 저희가 찾아주셔야 되는데, 자, 기말 장부상 재고액이에요. 기말 재고액. 자, 재고 적어줄게요. 자, 기초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에 새로 구입한 금액. 자, 판매하면 매출 원가가 되겠죠. 자, 장부상 기말 재고액을 구해주셔야 되는데, 기초 재고액은 6만 원. 단기 매입액은 45만 원. 그죠? 자, 그 다음에 매출원가. 자, 매출원가가 없어요. 그죠? 없고 매출 총이익률이 있어요. 자, 그러면 40만 원에 매출액이 40만 원인데 이익률이 20%래요. 그럼 나머지 80%는 뭐예요, 여러분? 원가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40만 원 중에 20만 원이 이익이고요. 나머지 80은 원가겠죠. 그죠? 들어간 비용 곱해주시면 32만 원이 나와요. 그럼 32만 원이 매출 원가였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차변이 51만 원이고요. 대변도 51만 원 들어와야겠죠. 자, 그래서 51만 원에서 32만 원 차감시켜 주시면 장부상 기말 재고액은 19만 원이 나와요. 19만 원. 자, 그럼 장부상 기말 재고액은 19만 원. 자, 실제로 실사해보니까 10만 원. 자, 그럼 9만 원 부족하죠. 그죠? 19만 원 있어야 되는데 10만 원밖에 없대요. 이 9만 원은 횡령이다. 담당자가 들고 갔다. 자,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래서 4번 문제에서 여러분들께 요구하는 건요. T계정 그렸을 때 매출 원가를 어떻게 잡는지 알고 있냐. 이거를 묻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매출 총 이익률에서 나머지 80%만큼은 원가 금액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기말 잔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부채죠. 그래서 대변이 플러스 증가, 차변이 부채 감소. 자, 전기 2월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 있죠. 자, 얘는 퇴직금 지급한 금액으로 보시면 돼요. 지급하면 충당부채 빠지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증가하려면 결산에 수정 분계하시면 돼요. 결산 분계. 자, 우리 12월 31일 날 차변에 퇴직급여 처리하고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회계 처리한 부분 있죠. 그 부분이 결산 분계 쪽으로 쭉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결산분기이기 때문에 대변 쪽으로 600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빠지는 거 12월 31일 차기월 부분 남겠죠. 자, 그러면 지금 차변이 1,100만 원이에요. 그럼 대변도 1,100만 원 들어와야겠죠. 200만 원 있기 때문에 기말 잔액은 900으로 들어갈 거예요.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6번. 자, 지금 장부 마감 전에 발견된 오류 사항이고요.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 찾아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려면 수익이 증가를 한다든지 혹은 감소한다든지 그 다음에 비용에도 영향이 있어야겠죠. 자, 1번 대손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다. 자, 비용이죠. 그죠? 비용이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에 영향이 들어갈 거고 감가상각비도 마찬가지. 자, 비용이 빠졌죠? 그러면 또 단기 순이익에 영향이 들어갈 거고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 여기도 마찬가지. 비용을 누락했다. 이익에 또 영향이 들어갈 거고. 자, 4번을 볼게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상을 했대요. 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 쪽으로 들어가는데 얘를 판관비로 잘못 적었대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어차피 비용을 다른 비용으로 처리를 했다라는 거고요. 비용 총계에는 변화가 없죠. 따라서 단기 순이익에도 변화가 없을 거예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7번은 부가세입니다. 과세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과세는 부가세를 10% 매기겠다라는 거죠. 1번, 광업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광업권의 양도. 자, 이런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야겠죠. 자, 2번, 화재로 인해서 재화가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자, 예를 들어 우리 제품이 창고에 100만 원이 있었고요. 얘가 화재로 소실이 되었대요. 소실된 부분을 공급한 걸로 보고,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판매한 것으로 보고 부가세를 납부해야 된다. 만약에 이런 부가세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사업자가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 재고자산 손실까지 발생했는데 세금까지 납부하래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부가세를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3번 지체 상금의 수령은 과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우리 지체 상금은 거래처가요. 대금을 늦게 주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10월 1일까지 우리한테 상품을 주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어겼어요. 거기에 대한 이자 성격 혹은 보상금 성격으로 받는 돈을 지체 상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늦게 이행해서 우리가 보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에요. 자, 이 돈 같은 경우에는요, 과세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즉,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 문장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4번. 자, 현물 출자에 대해서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과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현물 출자다라고 했을 때 우리 옳은 걸 찾아주셔야 되네요. 그럼 정답은 3번이죠. 자, 4번 현물 출자다라고 했을 때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과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현물 출자도요, 과세 거래로 보고 있어요. 현물 출자는 우리 자본금 파트에서 배우셨죠. 자, 제가 건물을 수령을 했고 이 대가를 자본금으로 지급했을 때, 즉 주식으로 지급을 했을 때, 자, 어쨌든 대가가 있기 때문에 과세 거래에 해당합니다. 현물 출자는 과세 거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 지체 상금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8번 이기 예정 신고 기간이고요. 매입세액입니다.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자, 가를 볼게요.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 매입세액. 자, 건물과 관련이 있죠.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처에 증정한 매입세액. 자, 접대 명목이다 불가능하죠. 직장 체육대회.
자, 우리 종업원과 관련 있다 가능하고요. 토지 조성 관련 매입세액. 우리 토지는 면세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어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 합쳐주시면 공제할 수 없는 거를 찾아주셔야 되네요. 자, 그러면은 2,300이네요. 그죠? 2,300. 공제할 수 없는 것 2,300입니다. 자, 9번은 소득세고요.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 고등학생이 교복을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맞죠? 자, 교복 구입비는 신용카드 공제 가능하고요. 교육비 공제도 가능합니다. 2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한다. 틀렸죠? 자,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신용카드에서는 공제가 불가능해요. 3번,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맞죠? 4번, 자, 의료비에 대해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신용카드 금액에 공제받을 수 있다. 가능하죠. 의료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자, 다음 10번. 자, 개인 사업자고요. 사업 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손익계산서상 단기 순이익이 있어요. 1억 원. 자, 그 내용을 보니 예금 이자 수입이 있습니다. 우리 이자는요, 2천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0만 원이죠. 그래서 얘는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고 분리. 따로 신고하셔야 돼요. 분리과세. 자, 그래서 200만 원은 빼야 돼요. 자, 그럼 단기 순이익에다가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처리해 주셔야겠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 자, 우리 장려금은요, 수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 비용 볼게요. 소득세 비용. 자, 세금 납부한 거. 자, 세금 납부한 거는 경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빼주셔야 되겠고요. 자, 비용을 빼면요, 이익은 반대로 늘어나야겠죠. 그래서 이익에다가 더해 주셔야 됩니다. 자, 배우자의 급여고요. 실제로 격리부서에 근무하고 있대요. 실제로 근무하고 있을 때에는 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정하실 필요 없이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우리 대표이사의 가족들 있죠. 가족들이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다. 자, 그때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표이사 본인의 급여 있죠. 본인의 급여는 경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표이사였다라고 했다면 빼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 1억 원에서 200만 원은 빼주시고 500만 원은 더해주시고 그럼 정답은 2번이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론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실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